주말 동안 새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확실하게 남조선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면서 연일 대남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에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철거와 함께 북한군의 무력 시위 등 군사 도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네, 바로 20년 전 오늘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던 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지금의 남북 관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이 이제 6.15 선언 20주년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 관영 매체에서 서리빨치는 보복 행동을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좀 어리둥절한데 이게 대북 전단과 관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어리둥절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이 아마 그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정확한 감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유는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최고 존엄을 감히 모독하고 공격하는 그 대북 전단 소위 삐라 예. 이 행동이 그 평양 선언과 그 9.19 군사 그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통일부 또 청와대까지 전면에 나서서 그 조치를 이제 막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그 담화를 보면은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장은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인정을 확인을 하면서도 네. 결국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참 조선속담에 그런 데가 없다. 이래도 우리는 신뢰를 하지 않고 마주보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인용을 하자면은 그 저지른 무거운 죄값에 비하면 반성하는 태도가 너무나 가볍기 때문이다. 예. 뭐 엄정 대응 얘기를 하고 청와대가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알지만 그걸로는 우리는 절대 용서를 하지 않겠다 했고 또 그 다음날 나온 김여정 부부장의 또 다른 담화를 보면은 배신자 쓰레기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요. 그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하면서 네. 그것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될 무엇을 잘못 다쳐놓았는지를 뼈 아프게 알게 만들어야 한다. 예. 그다음에 이런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김정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뭔가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전단 살포 뭔지 정도가 모르겠지만. 아니라. 예. 근데 그걸 뭔지는 모르죠. 그래서 절대 용서를 할 수 없다. 이제는 시간이 다 지났고 우리 2년 동안 참았지만 더 이상 이제 분노를 참을 수도 없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반성의 태도가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표면의 시작은 전단 살포였는데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고 말이야 뭐 남조선 사람들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하고 더 높은 행동으로 나가겠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단 살포 이상의 무언가가 지금 북한을 계속 분노하고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알겠죠. 예. 근데 지금 이전에 남북 관계가 좀 냉각됐을 때 그런 분위기를 보면 사실 뭐 이런 정도의 언사들은 종종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저 4.27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 이후에도 이제 전단 살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아무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가 네. 갑자기 2020년 6월에 와서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없는 정말 배신자와 쓰레기의 행동이라고 얘기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계속 공세를 높여가는 것은 뭔가 그동안 북한 내외에서 사정이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내외에서 사정이 그렇죠. 어려워졌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강한 발언이라든지 극단적인 조치, 위협은 북한이 그만큼 다급하고 절실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계은행에서도 북한 경제가 올해 코로나라든지 북중 무역의 단절로 인해서 마이너스 6% 성장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1990년대 말에 고난의 행군처럼 힘든 시기다. 예.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이런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일 테고 또 코로나 북중 무역의 단절로 북한 엘리트들이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도 사실 끊겼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도 코로나 사태라든지 다른 국내 문제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것이 주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 초조함, 그 네. 어려움 그것이 굉장히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대북 전단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는 뭐 우리가 알 길이 없다고는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이 북한 내부의 경제 문제가 이렇게 북한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추측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약속을 많이 했다고 했거든요. 네. 남조선은 환멸만 자아낸다. 현올림, 기름 발린 말이야 얼마나 잘하는가. 저지른 무거운 죄란 얘기를 했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겠다 했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한테 무언가를 약속을 받았다고 북한의 해석입니다. 예. 우리나라 정부의 예, 해석과는 예. 다를 예, 수가 예. 있습니다. 북한 나름대로는 문재인 정부가 뭔가 큰 약속을 했는데 2년 전에 지키질 않았다는 예, 것이죠. 예. 그리고 날짜까지 셌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우리는 참았는데 이제는 배신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마주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북한이 일방적인 해석을 강요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하지도 않은 약속을 기대했다가 그 실망, 그 실패에 대한 지금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데 예. 그것을 잡기 위해서 외부의 적, 즉 대한민국 정부에게 그 화살을 돌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이 뭐 추측을 하기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풀어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바꿔 얘기하자면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핫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은 북한 측에서도 남북 간의 합의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사 합의 그 실행도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이었고 북한이 호응을 그다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마치 북한은 100% 호응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물러서 있다가 거기에 실망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겠다. 개성에 있는 공동 연락 사무소도 뭐 파괴하겠다. 예. 금강산 관광도 파괴했다.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보기도 싫은 너절한 남측이 만든 시설을 예. 드러내버리라. 이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한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지기에는 북한 측에서 그동안 아무 행동을 안 하다가 모든 것이 남측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핫라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6월 9일에 발표하면서 모든 그 통신선을 끊겠다 네네. 했지 않습니까? 4가지. 근데 핫라인이 한 번도 핫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가동된 적이 그것을 없었죠. 북한이 크게 양보한 것처럼 한 다음에 그것을 끊어버리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런 북한의 수위 높은 이런 표현들이 단순히 엄포인지 아니면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가 상당히 이제 관심인데요. 오늘 표현을 보면은 연락사무소를 쓸모없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 건물을 뭐 철거한다든지 폭파한다든지 이런 행동까지 이어지리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제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이 6월 13일 담화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북한 내에서 북한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도발 수위를 조절한다는 면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도발 행위이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성에 설치한 공동 연락 사무소를 그동안 적극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북한 측으로서도 그다지 큰 피해가 없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한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예. 그것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대적 사업 연관 부서들에게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예. 과거형이에요. 벌써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공동 연락 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하겠다. 네. 근데 그 다음엔 그게 그래도 남측이 어떤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군사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을 자기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아니 아까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권한을 받았다고 예. 했는데 군사 행동만큼은 총참모부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김여정 부부장이 뭐 제2 그 넘버 2로 부상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군대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권한 행사할 단계도 아직 아니다. 이렇게 믿고 있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네. 뭐냐면 김여정 부부장도 지금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인민의 분노를 다소나마 시켜줄 그 무언가를 우리 군대가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그것이 결정됐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요. 그것이 결정되고 실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 권한을 위임할 테니까 군대 총참모부에서 할 것이다. 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당장 뭐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김여정 부부장의 메시지만 잘 읽어본다면은 우리가 도발 강도 수준을 계속 높여갈 테니까 남측이 더 일이 심해지기 전에 책임 있는 행동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적 행동 행사권을 이제 군 총참모부에 넘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무력 도발을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사인이 아니라 아직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문에 그것을 이야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말은 또 김여정 부부장이 그렇게 노련한 남북 관계라든지 대외 정책 또 군사 정책에서 노련한 네.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런 자질을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메시지가 굉장히 감정적이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도발을 할 거면은 이런 식으로 말에 향연을 하고 뭐뭐를 할 거라고 가르쳐주질 않거든요. 도발의 핵심은 상대방의 아픈 곳을 공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은 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 그 말은 아직도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전향적인 양보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어느 전향적인 부분에서 양보, 예. 네, 어느 면에서의 전향적인 양보입니까? 아직도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시켜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 말은 김여정 부부장은 그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리고 총참모부가 앞으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니까 총참모부도 시작을 했더라도 얼마 전에 시작했겠죠.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참모부가 과연 이런 분노를 맞춰줄 극단적인 그런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은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어쩌면 군대가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건 아직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인민들의 분노를 이야기했습니다. 인민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인민들의 분노가 과연 최고존엄을 공격하고 모욕했다는 남한 정부에 대한 분노인지 예. 아니면 하노이 사태 결별로 계속되고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난으로 인한 분노와 실망, 그다음에 요동치는 민심인지 예. 그것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에서 원하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뭐 전향적인 태도 변화라는 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일선에 나섰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노련한 외교관이라든지 협상가의 태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모호하네요. 그렇죠. 모호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게 이제 협상에서 유리할 수도 있지만 예. 이 경우에는 남한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쪽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살포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한 예. 태도를 취했거든요. 네. 국내에서 논란이 있었는데도요. 왜냐하면은 15년 1월이었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그런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남북한 사이에 상대에 대한 비방 중시 금지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네.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랑 청와대는 네. 일단 이게 긴장 고조를 막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김여정 부부장의 첫 번째 메시지를 본다면은 북한도 어느 정도는 그 긴장 그 고조를 막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은 다 소용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참, 글쎄요, 처음 시작하면서 어리둥절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아직까지 모든 게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앞으로 남북 관계는 좀 더 시간을 지내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용식 연세대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